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입니까? 가볍게 답해 주십시오. 이학재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4번을 역임하면서 뼈박이다 또는 박근혜와 운명적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박근혜 탄핵 때 먼저 앞장서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또 그 뒤에는 바른미래당을 만드는데 또 참여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유한국당 그쪽으로 다시 이 복당을 하게 되죠. 정치는 굉장히 시인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의 자질에 이학재 후보가 과연 적합한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시기마다 가정중앙시장에 찾아오셔서 후보님의 선거를 도와주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고 본인이 친박이라고 하면서 일찍 탈당했다가 작년에 다시 복당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의견과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중에서 하야라는 것은 굉장한 국정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이것은 역사에다 맡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과도하게 박근혜 대통령을 폄훼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탈당과 복당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당시에 보수가 괴멸할 위기에서 보수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많이 부족했고 국민들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당을 하게 됐습니다. 김기웅 후보님은 일 잘한다 김기웅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계신데요. 부시장 시절을 보면 그때 청라의 신세계 쇼핑몰 매각대금 1천억 원 중에서 500억은 청라를 위해서 쓰고 500억은 송도 한옥마을을 위해서 썼습니다. 청라의 매각대금을 500억씩이나 송도를 위해서 썼는데 또 청라 소각장을 2016년도에 폐쇄하기 위해서는 김기웅 후보님의 부시장 재임 시절에 계획하고 부지를 완료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혀 시행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됐든 시장과 행정부시장이 결정하고 또 경제청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건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청라 지역의 땅을 매각한 대금은 사실은 청라의 발전에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면 500억 원 이상의 더 커다란 투자 유치나 재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그 당시에 이제 송영길 시장과 제가 부시장할 때 하나금융타운을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이제 2년 반 뒤면 하나금융타운의 본사까지 이전해서 16,000명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청라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청라 소각장은 2001년도에 개설이 돼갖고 2016년도까지 15년 기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쇄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이전 폐쇄하는 용역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현대화시켜서 영구적으로 쓰는 용역 그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중삼 후보님께서는 어떠한 해법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청라 소각장 문제는 수도권 매립지 문제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잖아요. 수도권 매립지를 25년에 무조건 종료를 해야 된다는 게 서구민들의 입장인데요. 저도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소각장을 동네별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죠. 인천시의 주장은 지금 인천에 4군데 정도의 소각장을 만들어야 된다. 현재는 송도와 청라에 2군데가 있는데 비슷한 규모의 소각장이 4개쯤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청라 소각장은 청라가 수도권 매립지랑 가까운 지역에 있으면서 거기에 소각장이 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문제고요. 무작정 우리 동네에는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건지 같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왜 이학재 의원이랑 3번 붙어서 3번 다 졌다고 생각하시는지, 12년 동안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고 떨어지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새롭지가 않다, 창시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3번 낙선을 한 거는 우선 일단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반성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선거를 치를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우리 서구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학재 후보와 진검승부를 벌여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승리를 해서 우리 서구 지역 주민들에게 보답도 드리고 또 서구의 변화에 이 불씨를 반드시 댕기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청장도 2번 하셨고 국회의원도 3선을 하셨는데 그동안 자신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는지. 3선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이 좋은 평가를 그동안에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선거에서도 계속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이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라든지 청라 소각장의 폐쇄라든지 제2청사의 건립이라든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4선을 원하고 있고 또 여당과 문재인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힘있는 4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웅 후보께서는 인천 전철 2호선의 지중화라든지 또는 인천시청 용역에서 우리 서구를 포함시켜라. 이것은 안상수 시장이나 유정복 시장 같은 당의 시장이 추진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불이익 때문에 단식을 하면서 맞섰습니다. 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는 송영기 시장, 다른 당의 시장일 때도 맞섰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시장이 같은 당이건 다른 당이건 지역 주민과 지역을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각장 폐쇄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은 폐쇄를 하라고 하는데 참 어정쩡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고요. 또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가 연기되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인천시의 편을 들어서 지중화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당이라고 해서 지역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피해가 오로지 지역 주민들에게 또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이학재 후보가 싸워서 주경기장이 건립됐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매번 싸우면 성사가 됩니까? 향후 대한민국의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도 인천의 주경기장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이 생각에서 일이 진행이 됐던 거고요. 이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는 이학재 후보가 주장하는 부분은 전혀 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도로 일반 도로화를 하게 되는 거는 차선을 줄이고 통행을 하는 그 교통량을 지하로 분산시켜서
그동안에 50년 동안에 단절됐던 고속도로를 통합해내고 재생해내는 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학재후보가 얘기하는 3차선, 3차선을 놓고 한다면 또 다른 제2의 도로가 돼서 이 동서로 또 분단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천시의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 그거는 맞는 거고요. 고속도로 일반도로와는. 다만 청라소각장은 저는 반드시 청라소각장은 이 폐지하고 새로운 데로 이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누이 청라 주민들이나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박남춘 시장과 만나서 담판도 줬고 또 우리 당정회의를 2차례에 거쳐서 각 군구별로의 소각장 설치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의 소각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정부 예산도 따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 인천시청 이전,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9호선 직결, 이게 2006년도부터 이학재후보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공약에 대한 실천은 없고 선거 때만 되면 남의 탓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학재 후보의 정말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 과연 왜 해결 안 됐는지는 본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일반도로와는 민주당으로 시장만 바뀌면 포기하고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9호선 직결도 결국은 민주당의 박원순 시장의 비협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권 메리트는 어떻습니까? 송영길 시장과 또 더불어민주당의 우리 김기웅 후보께서 2012년에서 14년 그 골든타임에 대체 메리트를 조성했어야 2016년도에 이것이 종료가 가능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이익이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철한다는 의미로 끝까지 해낼 겁니다. 첫 번째는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사업이 갑자기 변경되고 또 인천시 계획대로라면 지연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다 우리 주민 또 지역 발전으로 피해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지연과 변경에 대한 김중산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참 그동안 고통을 많이 당해왔던 가정 성남 가좌 지역의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 공간이 양분되는 그런 문제, 그리고 교통이 또 양분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반화 사업이 진척이 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주변 땅값을 올리는 그런 개발이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장기적으로 정말로 주민들한테 문화적으로든 생태적으로든 도움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이룰 수는 없고요. 일반화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도 고속도로 일반화 얘기가 나오면서 속도가 많이 느려졌잖아요. 차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는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속도로 지하화를 저 인천항까지 연장하고 지상을 최소한의 왕복 3차선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반 그 도로, 교차로와 이런 것들이 계속 건설이 되면 일부 그 고속도로의 기능은 지하로 내려가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라면서 청라 3동 선거구를 뺏기고 그러는 게 어떤 힘이 있는 게 맞는 건지 가볍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구와 청라 3동은 매립지와 아라뱃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접 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거기안에 있는 버스나 대중교통이 청라 삼동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안 되는 건데 그럼 왜 이게 분동이 됐는가?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아마 어느 특정 이 정당이나 특정인이 청라 삼동에 대해서 오히려 선거구로 했을 때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을 어떤 요로를 통해서라든지 이제 전달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선거구 획정이 두 번째 다시 제의가 됐을 때 우리 시구위원들과 함께 많은 부분에 이건 투쟁을 했습니다. 절대 분리되지 않게끔. 지금 헌법 소원에도 이제 내져 있고요. 피켓팅도 계속했고, 우리 중앙당을 통해서도 청라 삼동은 안 된다는 의견을 충분히 했는데, 이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표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청라 삼동뿐만 아니라 청라는 하나다. 이런 원칙 속에서 또 이번에 선거에도 청라 삼동계에 관련된 모든 공약들을 저는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라는 한 선거구다, 하나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이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 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우리 김중상 후보께서는 우리 사실 진보적인 우리 정당 간의 연대, 이것이 우리 인천에서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도 작은 단위의 그 단일화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건지. 단일화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적어도 인천만이라도 하고 싶었던 게 저 솔직한 심정인데,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어떤 종류의 단일화도 없다, 뭐 이런 식의 답을 들어서요. 김기용 후보의 입장은 서구 갑에서만이라도 우리끼리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요. 그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의당을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중상 후보께서는 교육, 어린이, 여성, 지역의 균형 발전 등 큰 주제에서 이제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각 동별로 세분화한다면 어떻게 이 공약을 제시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별로 애들 놀이시설과 아동들, 청소년들이 같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꿈의 공전, 종합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동네별로 다 만들고 싶습니다.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언제든지 놀러 갈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아이들한테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인천에서 제일 어린이도 많고 청소년이 많은 곳이 우리 서구인데요. 서구의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서구 행복 시대는 그만큼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의회는 계속 시끄럽습니다. 민선 6기에도 막말, 범죄, 외유성, 연수, 야합 등으로 구의원들의 말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7기도 우려스럽습니다. 나경원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공천한 구의원이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무리를 빚었고요. 송충규 의장은 전과 우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들을 공천한 위원장으로서 소감이 어떠신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구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주민 여러분께 제가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더욱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개방적이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시구의원, 구청장을 공천하는 시스템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우리 선거사무소는 하나, 지역사무소, 의원의 지역사무소는 물론 여러 개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후보, 다른 후보들은 선거사무소 하나 갖고 이제 선거를 치르는데, 현역 국회의원에게는 지역사무소를 여러 개 둔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악용해서 지역 의원 사무소를 여러 개 두고 그것도 공실 실제로 사무실이 없는데 현수막 광고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것을 교모하게 선거 20여일 남겨놓고 지역에다 4개 이상의 사무실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선거를 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띄라 그래서 이 현수막을 다 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이 지난 뒤에 다시 청라에 다시 현수막을 붙이고 지역의원 사무실을 낸 그런 저희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규웅 후보께서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여러 개 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정당 사무소 이런 곳으로 두는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은 그것은 형평에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현행법상의 국회의원 사무소에 숫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이것을 용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원시티 인천시청 제2청사는 내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다남주 시장으로 바뀌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돼서 그리고 또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중삼 후보님의 이 해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원안이 확정된 바 없다. 이거는 순전히 이학재 후보가 선거 때마다 주장했던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거죠. 시청사를 제2청사를 서구로 옮긴다고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서구민들한테는 좋겠죠. 그러나 이거는 무작정 서구민들만의 입장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 선거 때 시민사회와 진보 교육감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합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을 루원시티로 옮기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었고요. 그 부분에서 시민사회와 진보적인 정치권이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라 주민단체들하고 마찰이 많으시던데 최근에 청라 총연 회장님이 고소 당하시기도 했고요. 만일 당선이 된 후에 특정 주민단체는 배제할 생각이신지. 청라총연의 배석희 회장과의 불편한 그런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청라총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연인 배석희 회장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또 누구는 한 일이 없다든지 아니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돼서 연루됐다든지 또 그냥 숟가락 신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전혀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인이 사과를 한다든지 정상화가 된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철회할 의사가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김규웅 후보께서는 잃어버린 12년이라고 저를 비판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 서구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갔고 서구가 도시경쟁력이 있어서 인천 1위, 전국 9단위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민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이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잃어버린 12년입니까? 우리 이 김규웅 후보는 우리 주민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폄훼하는데 저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서구의 주민들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과연 12년 동안 서구가 발전했는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만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야, 서구에 뭐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된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김경희가 한번 일 좀 해봐라. 이런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학재 후보가 12년 동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건 공약들이 매년 선거 때마다 비슷합니다. 그것이 반증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구는 오히려 이 12년 동안에 조금만 더 이 골든타임을 앞당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서구는 엄청난 변화가 돼 있고 사실은 인천을 선도할 수 있는 서구뿐만 아니라 서울까지도 선도할 수 있는 경제 중심 수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있는 데가 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서구의 변화의 바람으로 다시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